대의를 위해서라면 인정에 끌리지 마라. 군주는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정이 있으며 신앙심이 깊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질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히 말하건대 이를 갖추고 계속 실천하면 해가 되지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군주는 특히 최근에 국가를 세운 군주라면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행할 수는 없으며 종종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정, 자비,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바람이 변함에 따라 자신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악에 의지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군주는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자질이 결여된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인자하고 고귀하며 인간적이고 공정하고 신앙심이 깊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덕목을 꼭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느낀 것보다 보고 들은 것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는 보고 듣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소수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군주에 보이는 모습만 알 뿐 실체를 본 사람은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국가의 통치하에 보호받고 있는 다수의 의견을 감히 반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동, 특히 군주의 행동은 고려할 만한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방법들은 모두 명예롭게 여겨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과 결과로만 판단하고 또 이런 속물들이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관대함 대신 인색함을 선택하라. 관대하다는 평판은 좋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군주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충분히 관대했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반대편의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대하다는 평판을 받으려면 모든 면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고자 국민에게 큰 부담과 과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자금을 조달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가난해져서 모두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또 그의 낭비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된다. 물론 그런 폐해로 군주 자신이 가장 먼저 고생하며 갖가지 위험에 빠진다. 이를 깨닫고 그가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는 곧바로 인색하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따라서 군주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가 절약해서 나라의 세입이 높아지면 전쟁이 발발해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를 국방에 이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대하다는 평을 받게 될 것이다. 왕에게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인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소수일 뿐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군주는 쉽게 믿거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두려움에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적절히 행동하고 신중하며 자비로워야 한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부주의하거나 불신으로 남을 견디기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고수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게 나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며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동안 그들은 복종하고 위급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피와 재산, 생명과 자식들까지 바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필요할 때는 군주를 배반하게 되므로 다른 안전 대책 없이 그들의 말에 의존했던 군주는 파멸하고 만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고귀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가로 얻은 우정은 가치는 있지만 진실한 것이 아니며 위기에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덜 망설이게 된다. 인간은 사악해서 은혜로 연결된 사랑은
한쪽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깨질 수 있지만 처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한다. 어쨌든 군주가 국민들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들의 미움을 사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대상이 돼야 한다. 그 이유는 군주가 신하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그들의 아내를 넘보지 않는 한 두려움과 증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대함은 군주를 파멸시킨다. 군주가 국민들을 착취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고 빈곤과 궁핍 또는 약탈을 피하려 한다면 인색하다는 평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악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그의 관대함으로 제국을 획득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평판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내 답은 그들은 이미 군주였거나 그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관대함은 해가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관대하다는 평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얻고도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낭비로 제국을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군대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많은 왕들 또한 가장 관대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누군가 반박한다면 그 군주는 자신이나 신하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썼다고 나는 대답할 것이다. 첫 번째 두 가지는 매우 아껴 써야 하지만 마지막 것은 아껴서는 안 된다.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외국에 나가 약탈로 군대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관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키루스나 카이사르, 알렉산더가 그랬듯이 군주는 자신이나 신하의 것이 아니라면 아낌없이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해도 그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며 자신의 것을 쓸 때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대한 만큼 자신을 빨리 파멸시키는 것도 없다. 관대한 행동 때문에 그 관대함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려 빈곤해지거나 멸시받다가 결국 강탈하게 되어 미움을 산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신하들에게 증오와 멸시를 받는 것이다. 즉, 관대함은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결과를 가져오므로 관대하다는 평을 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탈하면서 증오와 불명예를 얻는 것보다는 비난은 받지만 미움을 사지 않고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현명한 군주가 되려면 여우와 사자의 본성부터 먼저 배워라. 군주가 짐승의 본성을 이용하는 법을 잘 알려면 여우와 사자의 본성을 먼저 배워야 한다. 전자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후자는 자신을 잡으려는 덫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주는 덕과 올가미를 구별하기 위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들을 겁주기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자의 본성만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맹세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그것을 지킬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만일 인간이 모두 선량하다면 이 교훈은 틀린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고 군주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또한 모든 군주는 신뢰의 부재를 가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의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군주의 신의가 사라지면서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과 약속이 무효 처리됐는지 잘 보여준다. 또 여우의 역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군주는 이러한 성질을 어떻게 감추고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복종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속기 쉬운 사람을 쉽게 찾는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그가 외교의 최전선에서 축적한 경험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다. 군주론으로 제외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 조직의 성격, 리더십, 통치 기술 등에 걸쳐 핵심을 꿰뚫고 있는 시대를 관통하는 천재였다. 그는 인간이 땅 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을 분명히 이해한 가운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탁월했다. 선의를 앞세워 어줍잖은 고담줄론이나 늘어놓는 위선자들의 허위를 과감하게 까발렸고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권위와 힘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현실적인 체험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죽어있는 관념의 피안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의 최전선에서 탁월한 정치 사상을 발전시켰다. 특히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본다.